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별들은 원래는 단순한 가스와 먼지였습니다. 이러한 가스와 먼지는 우리 우주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이것을 우주의 구름 또는 성간먼지라고 합니다. 이 먼지와 가스는 그냥 흩어져 있지 않고 물리학의 법칙에 따라 서로 끌려다니며 이 끌림에 따라 이들은 점점 뭉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생각해 볼 때 눈송이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먼저 눈송이를 형성하는 작은 얼음 결정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결정들은 공기 중을 떠다니며 다른 결정들을 만나 점점 커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주의 먼지와 가스도 점점 뭉쳐지며 별을 만드는 구름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스와 먼지의 구름은 점점 더 커지고 조밀해져서 중심 부분의 압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 압력은 결국 핵융합을 일으키는 데 충분하게 높아지고 이 핵융합 과정은 별이 불을 켜는 순간이며 이 순간을 기점으로 별의 생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이란 결국 우주의 가스와 먼지가 충분히 뭉쳐져서 압력과 온도가 높아져 발생하는 핵융합의 결과물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스와 먼지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 같은 간단한 원자로 이루어진 가스가 많습니다. 이 가스는 별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별이 빛을 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핵융합 반응의 연료 역할을 합니다. 별의 생애 과정 중에는 이 가스들이 핵융합을 통해 더 복잡한 원소로 변환되기도 합니다. 먼지는 이야기가 좀 더 복잡한데 우주의 먼지는 사실상 아주 작은 입자로 이들은 각종 원소와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먼지 입자들은 별이나 별의 폭발 결과물에서 나온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먼지는 별들 사이에서 떠다니며 새로운 별이나 행성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우주의 구름 또는 성간먼지라고 불리는 것은 이 가스와 먼지가 모인 곳을 말합니다. 이런 구름은 우주 공간에 널려 있으며 그중 일부는 충분한 질량을 가지고 있다면 중력에 의해 뭉쳐져서 별이나 행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성간먼지 구름은 매우 넓은 영역에 걸쳐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크기나 모양도 다양합니다. 성간먼지 구름 안에서는 가스와 먼지가 서로 끌려 모여 별을 형성하는 별 탄생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은 수백만 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먼지와 가스의 소량이 서로 끌려 모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점점 더 큰 질량의 물질 뭉치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모인 물질이 충분히 크고 뜨거워지면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어 별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별의 탄생은 우주가스와 먼지의 뭉침, 즉 우주의 구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핵융합도 짚어보겠습니다. 핵융합은 별의 핵심에서 일어나는 과정으로 이것은 별이 에너지를 생성하는 주요 방법입니다. 핵융합은 2개 이상의 원자핵이 결합하여 더 큰 원자핵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량의 에너지가 방출되며 이 에너지가 별의 빛과 열로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핵융합 반응은 수소 핵융합 반응입니다. 별의 중심에서는 대단히 높은 온도와 압력 하에서 수소 원자핵이 합쳐져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과정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끔찍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며 이 에너지는 별의 내부를 뜨겁게 하고 별이 빛나게 만듭니다. 우리의 태양 역시 수소 핵융합을 통해 에너지를 방출하며 빛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융합 과정은 태양이나 다른 별에서 일어나는 주요 에너지 생성 메커니즘이며 이는 별의 수명 동안 계속되며 별의 연료인 수소가 소진되면 다른 원소로의 핵융합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복잡한 핵융합 과정을 비유로 들자면 수소 원자핵은 마치 불꽃놀이의 터널에서 다른 원자핵을 만나 춤추다가 충분한 에너지를 모아 결국 하나의 큰 불꽃놀이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큰 불꽃놀이가 헬륨 원자핵이며 그 과정에서 방출된 빛과 열이 바로 별의 빛과 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이 성장하면서 그 중심의 수소가 점차 소진되면 헬륨 원자가 핵융합을 통해 더 무거운 원소인 탄소, 산소 등으로 변환되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별은 점점 더 무거운 원소를 생성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별의 나이와 크기에 따라 그 중심에서 어떤 원소가 핵융합되고 있는지를 알면 별의 생애 단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별의 질량에 크게 의존합니다. 큰 별일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므로 더 빨리 수소를 소모하고 따라서 더 빨리 성장하게 됩니다.
반면 작은 별들은 더 천천히 에너지를 사용하므로 수십억 또는 수백억 년 동안 안정적으로 빛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별의 성장은 원자핵이 융합되는 핵융합 과정에서 시작되며, 이 과정은 별이 빛을 발산하고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별의 안정된 핵융합 과정입니다. 별이 한번 안정적인 핵융합 과정에 들어가면 이는 별의 주계열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별은 그 자체의 중력을 균형시키기 위해 꾸준히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빛을 내뿜습니다. 이는 수억 년에서 수십억 년에 걸쳐 이어질 수 있으며, 이 시기가 별의 수명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별을 주계열 별이라고 부릅니다. 주계열 별이 되면 별의 중심에서는 수소가 꾸준히 헬륨으로 변환되는 안정적인 핵융합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별의 내부를 뜨겁게 유지하고, 이 뜨거운 에너지가 별의 외곽으로 이동하면서 별이 빛을 방출하게 만듭니다. 별의 질량이 클수록 이 안정적인 단계는 더 짧은데, 왜냐하면 더 큰 별은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므로 수소를 더 빨리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작은 별은 더 천천히 에너지를 사용하므로 수백억 년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안정적인 핵융합 과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주계열 단계는 별의 성장과 죽음 사이의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별이 가장 밝게 빛나며 별이 빛을 발산하고 있는 모습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천문학자들은 주계열 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별의 생애 주기와 우주의 구조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별의 스펙트럼입니다. 별의 스펙트럼은 별에서 나오는 빛이 통과하는 물질에 따라 다르게 분산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즉, 별에서 나오는 빛을 여러 색깔로 나누어 분석한 것을 말하는데, 이는 별의 빛을 각각 원색으로 나누어 놓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빛이 물방울을 통과하면서 여러 색깔로 나누어지는 무지개 현상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별에서 나온 빛을 각각 색깔로 나눈 것이 바로 별의 스펙트럼입니다. 이런 스펙트럼을 통해 우리는 별의 여러 가지 특성을 알아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별의 표면 온도나 별에서 어떤 화학적 원소들이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별의 스펙트럼은 주로 연속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그리고 방출 스펙트럼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이 스펙트럼은 모든 색상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보이는 스펙트럼인데, 이런 스펙트럼은 빛이 어떤 물질에도 방해받지 않고 바로 우리 눈에 들어왔을 때 보입니다. 다음은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별의 빛이 그 별의 외곽층을 통과할 때 특정 원소들이 특정 색상의 빛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에는 특정 색상이 빠진 빈 공간, 즉 흑선이 생기는데, 각 원소는 고유한 흑선 패턴을 가지므로 이 흑선들을 통해 별이 어떤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방출 스펙트럼은 빛이나 에너지가 특정 원소에 의해 방출될 때 생성되며, 일반적으로 특정 색상의 선들이 검은 배경 위에 나타나는 형태로 보입니다. 이 선들은 해당 원소가 방출하는 빛의 색상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별의 스펙트럼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별의 구성원소, 표면 온도, 방향, 속도 등 많은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별의 색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별의 색깔은 매우 다양한데, 이 다양성은 별의 표면에 따라 결정되며, 이 온도는 별의 크기, 나이, 화학적 구성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색깔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별들의 신비로운 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파란 별입니다. 파란 별은 가장 뜨거운 별들이며 거대하고 어린 별들로, 이 별들은 아주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높은 온도 때문에 방출하는 빛은 파랗거나 푸른색으로 보입니다. 파란색 별의 표면 온도는 대략 2만에서 5만 켈빈에 이르며 분광형 O와 B에 속하는 별들이 해당됩니다. 파란색 별의 대표적인 예로는 리겔과 스피카가 있습니다. 이 별들은 우리 우주에서 가장 짧은 수명을 가지는 별들로, 방출하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로 인해 연료가 빠르게 소모됩니다. 그러나 이런 파란 별들이 항성의 삶 마지막 순간에 폭발하며 초신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우주에 더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됩니다. 다음은 하얀 별입니다. 하얀 별은 파란 별보다 조금 더 낮은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별들은 아직 젊지만 파란 별들만큼 뜨겁지는 않습니다. 하얀 별들의 표면 온도는 대략 6000도에서 10,000도 사이이며, 분광형 A에 속하는 별들은 흰색에 가까우며 분광형 F에 속하는 별들은 약간 노란색을 띱니다.
태양보다 더 밝고 더 큰 이런 별들은 주로 백색 거성 또는 백색 외성으로 분류되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베가와 시리우스가 있습니다. 하얀 별들은 아직 별의 생애의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많은 수소 연료를 가지고 있으며 그 연료를 이용하여 핵융합을 통해 에너지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란 별입니다. 노란 별은 흰 별보다 더 낮은 온도를 가지며 가장 대표적인 예는 우리의 태양입니다. 노란 별들은 수소연료의 상당 부분을 이미 사용한 중간 나이의 별들로 그들이 방출하는 빛은 노란색입니다. 이 별들은 여전히 핵융합을 통해 에너지를 생성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황색 별입니다. 주황색 별은 더 낮은 온도를 갖고 있고 별의 생애가 점점 끝으로 다가가고 있는 별입니다. 주황색 별들의 온도는 대략 3500도에서 5000도 사이이며 아크투루스와 알데바란이 주황색 별의 좋은 예입니다. 주황색 별들은 수소연료의 대부분을 이미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로 그들이 방출하는 빛의 색깔은 주황색입니다. 다음은 빨간색 별입니다. 빨간색 별은 주황색 별보다도 온도가 더 낮아서 빨간 빛을 띠게 됩니다. 그들의 온도는 대략 2000도에서 3500도 사이이며 이런 별들 중에서 가장 밝은 것들을 적색 거성이라고 부르며 대표적으로 베텔게우스와 안타레스가 있습니다. 빨간색 별들 중에는 빛나는 정도가 매우 약한 별들도 많은데 이런 별들은 아주 작고 많이 식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음은 별의 온도입니다. 별의 온도는 그 별의 물리적 상태, 색상, 밝기, 그리고 진화의 단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별의 온도는 질량, 나이, 그리고 별의 생명 주기에 따라 변화하는데 두 가지 주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별의 색상을 통한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별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색상입니다. 별의 색상은 그 표면 온도를 나타내는데 뜨거운 별은 파란색 또는 흰색 빛을 띠고 그 온도는 일반적으로 수만 켈빈에 이릅니다. 반면 덜 뜨거운 별은 노란색, 주황색 또는 빨간색을 띠며 그 온도는 대략 몇천 켈빈 정도입니다. 다음은 스펙트럼입니다. 별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특정 원소의 흡수선을 볼 수 있고 이 흡수선들은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 바뀝니다. 따라서 이런 흡수선들을 분석하면 별의 온도를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뜨거운 별입니다. 별이 아주 뜨겁다면 그것은 별이 아직 젊고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광형 O와 B에 속하는 별들이 대표적인 뜨거운 별들인데 이들은 표면 온도가 보통 2만에서 5만 켈빈에 이르며 이로 인해 파란색이나 흰색으로 보입니다. 뜨거운 별들은 크기도 크고 밝기도 매우 밝으며 질량도 우리의 태양보다 훨씬 큽니다. 크기와 밝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쉽게 볼 수 있지만 뜨거운 별들의 생명 주기는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뜨거운 별들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빠르게 소모하며 핵연료인 수소를 빠르게 헬륨으로 변환합니다. 다음은 중간 온도의 별입니다. 별이 노란색이거나 주황색이라면 그 별은 중간 정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별들의 표면 온도는 대략 4000에서 6000 켈빈 정도입니다. 이들 별들은 안정적인 핵융합 반응을 유지하면서 상당 기간 존재할 수 있는데 주로 태양과 같은 G형별과 K형별을 포함합니다. G형별은 표면 온도가 대략 5300에서 6000 켈빈 사이이며 우리의 태양이 이 분광형에 속하고 G형별들은 보통 노란색을 띠며 주기열 단계에서 수소를 헬륨으로 핵융합하여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K형별의 표면 온도는 대략 3500에서 5000 켈빈 사이이며 주황색 별이라고도 불립니다. K형별들은 G형별들보다 더 작고 덜 밝지만 그들의 수명은 G형별보다 훨씬 깁니다. 이는 K형별이 핵연료를 더 천천히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차가운 별입니다. 별이 빨간색이라면 상대적으로 차갑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별의 표면 온도는 대략 3500 켈빈 이하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적색 외성이나 적색 거성인데 적색 거성의 경우 별의 생애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별들은 수소 연료를 거의 소진했기 때문에 더 이상 파란 빛이 아니라 빨간 빛을 띠며 분광형 M에 분류되곤 합니다. 차가운 별의 예로는 프록시마 센타우리와 바노드 별이 있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태양별로부터 가장 가까운 별이며 바노드 별은 네 번째로 가까운 별입니다. 다음은 별의 질량입니다.
별의 질량은 별의 생명과 진화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인데,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으며 어떤 종류의 원소를 핵융합을 통해 생성하며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입니다. 별의 질량은 대부분 별이 형성되는 초기 구름, 즉 분자 구름에서 결정되는데, 이러한 구름은 수소와 헬륨 그리고 다른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들이 중력에 의해 붕괴하여 별을 형성하게 됩니다. 질량이 큰 별은 핵융합 반응이 더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생애 동안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수명이 더 짧다는 것을 의미하고, 대신에 더 뜨겁고 더 밝으며 종종 푸른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반대로 별의 질량이 작을수록 더 작고 더 차갑고 더 어둡게 보이며 수명도 더 길어서 수십억 또는 수백억 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별들은 종종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별의 질량은 그 별이 죽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질량이 큰 별은 일반적으로 초신성 폭발을 통해 끝나고, 그 결과로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질량이 작은 별은 보통 백색 외성이라는 상태로 조용히 끝나며 그 과정에서 행성상 성운을 형성합니다. 다음은 별의 크기입니다. 별의 크기는 매우 중요한 속성 중 하나로 별의 진화 단계, 밝기, 그리고 생명 주기를 결정합니다. 별의 크기는 그 별의 진화 단계와 별의 내부 구조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으며, 그 별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별의 크기는 별의 질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질량이 늘면서 별의 크기도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의 크기는 구조와 진화 단계, 그리고 그 별이 어떤 생명주기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계열성의 경우, 즉 수소를 헬륨으로 변환하며 에너지를 생성하는 별들의 경우, 그들의 크기는 대체로 질량에 비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모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은 별의 내부 구조와 별의 표면 온도 등 다른 요소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별이 주계열 단계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 크기는 매우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성 단계로 진입하면서 발생하는데, 이 단계에서 별의 외부층은 엄청나게 팽창하며 직경은 태양보다 수십에서 수백 배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별들은 그들의 질량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밀도를 갖게 되고, 자신의 수소 연료를 거의 소진하였지만 중심부에서의 핵융합 반응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서 크게 팽창하는 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별이 백색 외성 단계로 진입하면 별의 크기는 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별은 원래의 질량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그 크기는 지구의 크기 정도로만 줄어들게 되며, 이는 그들이 굉장히 높은 밀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별의 크기는 그 별이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별의 표면 온도가 어떤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